안녕하세요. 행운주식TV 박도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연휴 전 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녹화할 시점은 아마 설 연휴가 될 것 같고요. 이 녹화가 올라가는 시점은 아마 연휴가 끝나고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는 또 구정을 또 세기 때문에 구정에 맞는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으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주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휴가 오면은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설 연휴나 추석 연휴 때는 그 전에 사람들이 이거 명절 이거 세뱃돈 좀 벌어갈까, 떡값이나 좀 벌어갈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주식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주식장은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3, 4일을 4, 5일을 쉬어야 되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이 주식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위아래로 흔들 뿐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하지 않아요. 보통 많이. 대부분 연휴 때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연휴 쉬는 기간 동안, 이 연휴가 있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뭐 대변수라던가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변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주식장의 흐름이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저는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세뱃돈 벌어간다는 마음, 그 다음에 좀 연휴 때 휴가비라도 벌어가자는 마음으로 주식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난 과거 차트로 한번 이 연휴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지난 과거의 이 종합지수입니다. 이 지수 종합 차트에 보시면 현재 이번 주 보이시죠? 네, 변동성이 없습니다. 위아래 변폭은 있을 뿐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없게 움직였습니다. 아마 하락이라고 느끼셨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계좌 잔고가. 그러면 이 바로 직전 설은 어땠을까요? 추석은. 추석 전에 저희가 또 맞다. 크리스마스. 이 연말 연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연말도요, 이 연말 쉬는 날이 많을 때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덜합니다. 그리고 이 쉬는 날이 끝나는 시점부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연휴가 지나고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추석입니다. 추석도 동일합니다.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이 추석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뭐 한 달 정도 있다가부터 쭉 상승상이 나왔어요. 자, 요때는 설입니다. 2020년 작년 설인데, 작년 설에는요, 설이 끝나고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해버렸어요.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쉬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쩔 티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휴 전에는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휴 전에 포지션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고, 확실히 안정된 수익권에 있는 것들은 좀 홀딩하되, 좀 애매한 종목들을 꼭 연휴 전에는 관점을 조금은 매수보다는 보유 혹은 매도로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휴가 지나고 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연휴가 지나고 한 1, 2주 정도 행보했다가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이 돌파하려고 하는 이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때는 뭐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계속된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연휴가 지나고 분명히 이 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 중에서 좀 약간 고수분들을 제외하고 좀 초보분들이나 주식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는 단타를 하되 소액으로 하시거나 혹은 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휴주에는 금액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들어간 포지션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또 요때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지수가 떨어지거나 연휴 때 요런 느낌을 줬는데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요 종목들은요, 아마도 연휴가 끝나고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을 찾은 후에 상승 랠리가 나오면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런 것들이 지수를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있다면 관종에 넣으시고, 요걸 관종에 넣으셔서 요걸 가지고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라고. 물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초석을 잘 가려내면 아마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현대차였죠? 현대차. 자, 현대차 보시면 지수가 변동성이 없을 때 상승을 했고요. 아마 이거 황금선 라인을 회복해 주면서 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요,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하고 눌렸다 다시 상승. 그러니까 변폭이 조금 이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칭 이론으로 이 바닥권 상승이 이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수가 연휴 전후에는 굉장히 변폭이 크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그리고 지수가 끝나고 변폭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수가 방향을 잡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안정적으로 주식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 연휴에 드리는 아마 꿀팁 아닌 꿀팁이 될 겁니다. 이 연휴 전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라는 마인드로 주식에 접근하시면 아마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주식TV의 박도사였습니다. 함께해요.